네, 이어지는 시간 뉴욕과 서울입니다. 미국 증시와 국내 증시를 관통하는 투자 인사이트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헤르메스 스타 카창원 본부장과 함께하는 날입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네, 어제 미국 증시가 이제 장 막판에 급 반등을 해줘서 네. 오늘도 하락 출발했으나 내심 상승 전환하지 않을까 좀 그렇죠. 기대를 했었는데 또 하락 마감을 해버렸어요. 3대 지수 모두. 그렇죠. 이제 네. 다우존스가 한번 빨간불을 또 켰었죠. 네. 그랬는데 이제 아무래도 지금 리스크 요인들이 좀 상당 부분 많습니다. 일단 뭐 FOMC 결과를 좀 지켜보면서 우리 시장에서 예상했었던 거와는 또 다른 또 이벤트가 있는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최근에 에너지 대란에 대한 이벤트가 부각이 되면서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. 뭐 예멘 드론 공격도 그렇고요. 지금 러시아랑 뭐 나토, 미국에 대한 이런 갈등 부분들이 좀 심화가 되고 있다 보니까 사실 빠르게 좀 해결되기가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. 그러다 보니까 관련된 부분에서도 좀 증시에 대한 부담이 나타나고 있고 이제 뭐 실적 발표 시즌이다 보니까 네. 또 실적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좀 주가의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일단은 FOMC 결과에 따라서 조금의 이런 시장의 안도 흐름들이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. 일단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도 계속적으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게 아무래도 이제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서 인플레이션 쪽에 조금 더 이제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코로나도 피크아웃에 대한 얘기는 나오고 있는데 뭐 국내도 그렇고 여전히 확진자 수가 굉장히 좀 많이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증시를 짓누를 수 있는 이런 이벤트들이 상당히 많은 상황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부담을 느끼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. 네, 또 방금 전에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도 나왔습니다. 이제 매출액과 주당 순이익 모두 예상치를 상회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애프터마켓에서 4% 넘게 밀려나고 있거든요. 오늘 기업들 실적도 나쁘지 않게 나왔는데도 주가가 빠진 기업들도 많았던 것 같아요. 그렇죠. 이제 뭐 실적이 잘 나와서 잘 간 종목도 있고 좀 빠진 종목도 있는데 일단 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일단 지수 자체가 좀 눌리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좀 하방 압력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. 네. 앞서 말씀드린 이런 변동성에 대한 부분들을 좀 주목을 하고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. 네. 또 워낙 이쪽 관련된 부분들이 좀 많이 상승을 했었고 조정 없이 좀 상승을 했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좀 부담감도 좀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그럼 이제 오늘의 특징주로 바로 들어가 볼게요. 어떤 종목 준비하셨을까요? 네,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입니다. 여기도 오늘 실적 나왔어요. 네, 실적이 굉장히 좀 잘 나왔죠. 이제 뭐 매출액 같은 경우가 이제 30% 정도, 이제 순이익이 20% 정도 상승을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이런 금융 뭐 아멕스로 아마 다들 좀 잘 아실 겁니다. 이제 네. 카드 쪽 그리고 이제 종합금융 회사고 뭐 이제 잡지 같은 것도 좀 운영하는 회사인데 아무래도 좀 덩치가 좀 있고 코로나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라는 좀 우려가 있었는데 지난 3분기에도 실적이 굉장히 좀 잘 나왔었습니다. 그래서 3분기 때도 실적이 잘 나왔고 4분기에도 여전히 좀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대감이 아무래도 좀 확대가 되겠죠. 그래서 일단 실적 베이스로 상승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시장이 어려워도 좀 견조하게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아무래도 실적 자체가 좋아지다 보니까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배당에 대한 매력도가 좀 확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이제 기업이 아무래도 이 벌어들인 수익을 주주들에게 나눠주는 이런 주주 환원 정책 같은 경우는 투자 심리에 또 긍정적으로 작용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중장기적으로도 좀 충분히 괜찮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. 일단은 고객들이 주요 이제 결제한 그런 세대들이 밀레니엄과 또 Z 세대입니다. 그래서 새롭게 떠오르는 세대들이 굉장히 좀 많이 사용량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러한 좀 긍정적인 흐름들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감도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아무래도 카드 자체에 여러 가지 혜택들을 좀 많이 주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견조한 수요 흐름들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네. 또 이제 신사업에 대한 부분들도 아무래도 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. 아무래도 기업이 실적을 잘 내고 잉여금이 많이 남게 됐을 때 뭐 자연스럽게 이제 신규 사업에 대한 이런 움직임이 나타나게 되고 그거 자체가 또 새로운 포트폴리오로서 기업의 가치를 좀 상승시키게 되는 그런 요인으로 좀 작용이 됩니다. 그래서 일단 베이스 자체가 굉장히 좀 잘 커나가고 있기 때문에 뭐 이에 따른 좀 기대감도 있겠다.
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다음에 이제 지속적인 성장이라든지 이런 고객 맞춤에 대한 서비스에 대한 회사의 자신감 있는 발언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자신감에 대한 부분들도 아무래도 좀 주주에 대한 좀 기대감을 확대시킬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라고 좀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간밤에 어려운 장이었는데도 9% 가까이 올랐고요. 현재 애프터마켓에서도 0.02%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. 그럼 국내 증시 관심 종목과 함께 연결을 좀 시켜볼까요? 네, 이제 카드 쪽이랑 좀 엮어야 되는데, 그래서 KB금융을 좀 선정을 했습니다. 아무래도 이제 FOMC 이벤트가 또 있다 보니까 뭐 정통 쪽 금융주들에 대한 관심도들이 좀 많이 확대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, 네. 뭐 KB금융 같은 경우도 카드나 이런 쪽에 대한 뭐 실적적인 부분들이 상당 부분 좀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뭐 이제 소비나 이런 결제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. 뭐 오미크론에 대한 이런 확진자 수가 굉장히 좀 많이 늘어나고 있지만 그럼에도 이제 좀 이런 뭐 아울렛이라든지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곳에 가보시면은 굉장히 좀 많은 사람들이 소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좀 긍정적인 흐름들 같이 좀 받아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. 네. 일단은 뭐 순이익이 작년에 이제 굉장히 좀 크게 또 나타났고 이에 따른 좀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은행 금리 인상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이제 순마진에 대한 부분들이 좀 많이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이제 기업에 대한 이런 구조도 그룹 체제로 이제 4가지로 좀 나눠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런 그룹 간 시너지가 잘 나타나게 된다라고 했을 때 보다도 좀 긍정적으로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사실 이제 앱 부분을 좀 굉장히 좀 강화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. 순이용자 수는 지금 3위를 좀 기록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디지털화에다가 통합화를 좀 진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에 따라서 한 발 더 좀 치고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. 옴니버스에 대한 기대감도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디지털화에 따른 이런 기대감이 상당 부분 좀 커질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게다가 이용객들이 최근에 디지털로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전환이 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이런 순이용자 수에 대한 순위가 높아지게 됐을 때 자연스럽게 이제 회사에 대한 기대감으로 좀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. 그다음에 이제 마이데이터나 블록체인, 메타버스 관련된 부분에 대한 이제 사업들도 좀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아무래도 디지털 전환에 따라서 같이 따라올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관련된 기대감들이 좀 부각이 된다라고 했을 때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워낙 실적 자체가 튼튼하게 좀 상승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이런 그 금리 인상에 대한 이런 기조들이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이런 긍정적인 업황 자체가 유지가 된다라고 했을 때 충분히 좀 좋은 주가의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. 네, KB금융 정리해 주셨고요.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 알려주고 가시죠. 네, 최근에 이제 조금 주가의 상승이 나오고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. 그래서 박스 하단까지 좀 매수로 분할로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54,500원 라인부터 57,000원까지 좀 분할로 이제 단기 박스권 내에서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1차적인 목표가는 62,000원 라인입니다. 그래서 이 가격 라인에서 항상 보시면은 좀 가격이 눌렸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해당 가격 라인 부근에서 저항이 나타나기 때문에 일단 1차적으로 이 가격 좀 제시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.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48,000원 부분입니다. 아무래도 좀 실적 자체가 좀 튼튼하고 만약에 좀 주가에 더 눌림 현상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1차 밴드 그리고 2차 밴드로 해서 추가 매수 하셔가지고 좀 물량을 좀 모아 가셔도 충분히 좀 괜찮은 종목이겠다. 그래서 손절 라인은 조금 러프하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오늘 뉴욕 증시의 특징주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와 국내 증시의 KB금융 비교 분석해 봤습니다. 어려운 시장 이겨내시는 데 도움되시기 바라겠고요. 지금까지 헤르메스 스타 카창원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